농원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잡초 제거 일을 하다가 가랑잎하고 칡넝쿨 사이에서 사람의 몸통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칼에 의해서 목 부분 2군데와 옆구리 부분을 3번 정도 찔린 건 보여요. 창자는 이 배꼽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잔혹함으로 봐서 그렇지, 도망냈어요. 이거는 원한 내지는 치정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원을 모르잖아. 몸통만 있으니 여자라는 것밖에. 네. 여기서부터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 89년 당시에는요, 토막살인이 뜨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이 사건은 1989년 네. 10월 16일 네. 12시경에요. 야산 육분응선에 위치한 농원이 하나 있었어요. 세안농원이라고. 아, 농원이. 농원에 이제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네. 그 철조망 테두리 내에서 아. 그 안 그 골짜기가 있어요. 농원에서 일하시는 인부분이 잡초 제거 일을 하다가 가랑잎하고 칡넝쿨 사이에서 네. 사람의 몸통으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세안 농원은 주변에 일부 야산을 개간을 해가지고 조성한 그런 농장이에요. 그 인근에 주택가가 있고 그 인근에 야적장이라든지 주택 공사장도 좀 더 있고 개발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죠. 네, 네, 네. 그 당시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위쪽으로 한 50m 정도 이렇게 더 올라가면 관악산 약수터하고 연결이 되는 등산로가 있대요. 바로 수사 개시돼가지고 난리 났지. 자, 시신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아주 예리한 칼에 의해서 목 부분 2군데와 옆구리 부분을 3번 정도 찔린 건 보여요. 토막은 칼하고 쇠톱을 이용한 걸로 보여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목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양 겨드랑이를 도려낸, 그리고 허리 부위를 잘라낸 상태. 네. 창자는 이 배꼽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그게 쏟아지잖아요. 자르니까 자르면 밑으로 쏟아져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가 돼 있었어요. 혈액은 완전히 응고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부패도 그닥 그렇게 심하게 진행된 건 아니었어요. 현장 오른쪽으로는 사람들이 통행한 일을 흔적이 있대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쭉 따라가면서 동선을 한번 예측도 해봐요. 어떻게 예, 할까? 예측을 해봐요. 예. 그랬더니 그 방향에 또 야적장이 있어요. 그 결과 이게 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중앙일보 소년조선이 피가 묻은 신문을 2종류를 예, 발견을 예. 했어요. 그리고 그 야적장 그 바로 옆에 거기에서는 시신을 운반할 때 사용했던 거로 추정되는 비닐. 아, 비닐도 나왔어요. 비닐이 한쪽 구석에 이렇게 꾸겨 박혀 제대로 있는 나왔네. 거를 예. 발견해서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찾는 과정에서 족적은 발견을 못했는데 자동차 차량 바퀴 자국 요거를 발견을 했어요. 윤적을 발견하면 차종이 나와요. 그 차종 나오지 그 당시에. 타이어가 나오고 차종이 나옵니다. 국과수에다가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다만 거기 묻어 있는지 혈액형은 이제 B형인 거를 B형. 확인을 했고요. 이제 문제는 몸통만 있잖아. 누가 죽었는지 알아야지 그 사람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원을 모르잖아요. 몸통만 있으니 여자라는 것밖에. 네. 여기서부터 또 헤매기 시작하는 거. 89년 당시에는요. 네. 토막살인이 뜨니까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없었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추정을 해봐요. 범인은 통행이 있는 낮 시간대보다는 심야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 대한 지리감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뭐를 했냐면 신문지도 이제 전부 추리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전두환 전 대통령, 박근혜 양. 그 신문 내용이 그 헤드라인 그 주소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나와요. 평민당 검찰총장 탄핵 추진 소식 등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런 제목 밑에다가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에 피 묻은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거는 시체를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됐을 각 부분별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또 그 소년조선도 이제 같이 싸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같고 시체 포장 용도는 똑같고. 근데 소년조선은 그 당시에 소년조선을 구독할 사람이라면
많지도 않고 분명한 건 애가 있을 거예요. 애 없으면 이거 볼 이유가 없죠. 볼 초등학생은 있고. 이 범인 누군지 모르지만 이자는 신문의 밑줄을 치면서 볼 정도 이거는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또 있는 거예요. 한자를 볼 수 있는. 읽는 거지. 그러면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 네. 그 다음에 지적 수준이 예, 어느 정도 있어요. 있다. 그리고 그 신문이 몇 판인지를 봤어요. 89년 10월 10일자 여기에 명확하게 10일자라고 그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게 주식 시세표가 있어갖고 금방 알 수 날짜는 있었어요. 찢어져 있는데. 네, 찢어져 있는데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면 범인은 이 인근에 사는 놈일 가능성이 높다. 시체 발견 현장에 그 인근에 사는 거주민들은 전부 다 1대1 마크했어요. 인근에서 시신의 다른 부위를 계속 수색을 합니다. 야적장 공터에서 휙 돌아나간 차량의 그 윤적 어느 차인지 차종을 찾았습니다. 네. 찾았는데 시신 발견 전인 10월 12일 날 15시경에 야적장에서 봉고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실었던 차임을 확인했어요. 그럼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윤적은 범행 시신 날르는 차는 아니었던 안 맞네. 거예요. 할 수 없이 몸통 부분만 부검에 들어가요. 토막한 단면을 볼 때 날이 아주 정교한 쇠톱을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칼도 아주 예리한 걸로 토막을 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증거인멸 목적으로 토막한 다음에 시신 조각을 분산해서 유기한 것으로 네. 봐서 딱 떠오르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면식범. 친한 사람이죠. 조각 낸 놈들은 대다수가 면식범이에요. 네. 그래서 면식범 가능성이 높다. 잔혹함으로 봐서. 그렇지 토막냈으니까. 이거는 원한 내지는 치정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원한 내지 치정일.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없어진 여자 찾죠. 가출인 수사를 하죠. 시신이 발견되고 이틀 되는 날. 네. 2일째 되는 날 남녀가 수사본부로 찾아와요. 52세 먹은 이 씨, 이씨. 41살 먹은 박 씨. 부부가 아니에요. 네. 요 남자 이 씨의 처형이야. 그러니까 제부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 여성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38살 먹은 박 씨 동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다. 네. 그러니까 경찰이 몸통을 영안실에서 보여줍니다. 남편이 딱 보더니 이거는 아내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딱 결정적인 게 좀 달라요. 혈액형이 다르네요. 처형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야. 혈액형이 달라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고 그냥 보낸 거예요. 네. 얼마 안 있어갖고 담당 형사한테 전화가 띠리리 걸려와요. 남편이에요, 남편. 이 씨. 우리 집사람은요 전화 왔어요, 전화. 금방 귀가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닙니다. 네. 이러고 실례 많았습니다. 형사님 고생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형사 입장에서는 가출인 명단 중에서 이 박 씨는 배제야.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이게 짜증나죠. 18일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뭐가 들어왔어요, 이게? 수사본부인데 그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친구가요. 가출한 박 씨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그 친구를 만났더니 사실은요 내가 6, 7년 전에 조그만 그 식당을 했었어요. 그때 4살짜리 딸이 있던 박 씨가 우리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종업원으로 고용해서 쓴 적이 있어요. 최근까지도 그 박 씨하고 연락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 박 씨는요 첫 번째 남편하고 아들 하나 낳았었는데요 처음에. 네. 근데 이혼을 했어요. 둘째 남편을 하나 또 얻었어요. 또 결혼 또 했고. 그래서 둘째 남편하고는 또 딸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남편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땡땡구청의 공무원이었던 이 씨하고 동거 중입니다. 이 씨가 누굽니까? 아까 찾아왔던 아까 신고. 이건 남편이라고 동거이냐 남편이 아니고 동거인이네. 보니까. 예. 근데요 현재 동거남 이 씨가 성질이 포악해서 때리고요. 어떤 때는요 칼을 들고 막 죽인다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요. 겁이 너무 난다고 나한테 말한 적이 있어.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이 박 씨가 머리를 산발을 하고 풀어헤치고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야, 뭐야. 이런 얘기를 형사한테 해준 거예요. 네. 이거 참고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네요. 은근히 이 씨가 어떤 사람인가를
탐문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은밀히 탐문을 이제 해요. 근처에서 공업사를 네. 운영하는 사람을 하나 이제 그 상대로 탐문을 하게 됐는데 네. 그 사람이 꽤 괜찮은 진술을 또 하나 해줘요. 제가요 관악 캬바레 뒤편 골목에 있는 식당에 자주 가요. 네. 그 식당에 어느 날 내가 가가지고요 술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옆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박 씨하고 이 씨가 아주 심할 정도로 대판 싸웠다는 거고요. 이 씨, 박 씨 이것들 동거하면서 대판 싸웠대. 그래서 겨우 말렸대, 말렸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 네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렸는데 그 이후에 박 씨가 행방불명 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인 박 씨가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공업사 사장이 말하는 또 이 사람들을 경찰이 찾아가서 또 만나요. 조사해야지 뭐. 정말로 대판 싸웠는데 그 다음날 박 씨가 사라진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이야. 벌써부터 이 씨는 자꾸 의심스러워져. 그 뭐가 나와. 그때 동생 시신인가 아닌가 하면서 처형하고 같이 왔었잖아. 네, 처형. 그 처형을 한번 언니를 상대로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출해서 행방불명된 이 박 씨. 지는 그러고 전화 분명히 받았다 들어온다고 했다고 형사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언니 얘기는 그건 왜 나한테는 왜 안 했겠냐. 그거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쵸. 이 언니가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박 씨는 1983년도에 두 번째 남편이 교도소 가고 생맥주집을 운영하다가 그 당시에 구청 공무원이었던 이 씨를 만나게 됐대. 눈이 맞아가지고 동거를 시작했어. 아,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동거 시작했는데 이 씨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간판 가게를 열었대요. 네. 그런데 간판 가게를 실패를 해가지고 놀게 돼버렸대요. 그렇게 되네. 근데 이 퇴직을 한 이유도 뭐냐면 뭐예요? 자기 아내하고 다 있는 사람들이 동거녀를 또 만났잖아요. 이 박 씨는. 예. 그럼 공무원은 이거 결격 사유예요. 동네에 또 이렇게 나쁘게 소문났는데 뭐. 그러면 예. 빌부터 사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언니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내 동생 성격상 나한테도 전화했을 거다. 이거 이상하다. 불안하다 이거.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요. 제부를 의심.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바짝 의심하는 거예요. 동생이 예전에도 가끔 집을 나간 적은 있어요. 딸한테는 반드시 쪽지를 남기고 어디 갔다 온다고 남기거나 네. 아니면 나한테 딸을 부탁하고 갔다. 소식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서 안 들어올 애가 아니다. 그러면 경찰이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유력한 용의자가 이 씨예요. 첫 남편 만나고 자주 만나던 스님 만나고 딸 만났는데 그 중에서 딸의 아주 진술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1월 15일 날 5시경에 자기가 얼떨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빠는 없고 쪽지를 써놨더라는 거야. 아빠가. 예. 아빠는 엄마 찾으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진짜로 아빠가 배낭을 짊어지고 집으로 왔다는 거야. 바로 다이렉트로 가택 수색 들어가 버려. 그냥 가출 사건 알아보려고 왔다고 하면서 쓱 들어가고 그냥 그거는 말로는 협조예요. 밀고 들어가서 한쪽 형사는 여기 신경 쓸 때 이 형사는 저기 가서 보고 막 뒤죽박죽 그냥 제정신 아니게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뭐 할 수 없어요, 그거.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의 방에서 중앙일보를 스크랩에 둔 것과 이거 옆에 딱 형광 볼펜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신문에 형광펜 줄져 있었잖아요. 참 여기서 답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오네. 출입문이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는데 그 문에 미세한 비산혈은 비산. 뿌려진 혈은 응고 상태에 있었어요. 예.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감식을 해서 역시 바로 혈액형 맞는 걸로 나왔고요. 네. 11월 18일 날 12시에 이 동거남 이 씨를 연행합니다. 끌고 가서 조사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추궁했겠죠. 끝까지 오리발 내밀다가 10시간 만에 범행일치 잡았겠어요. 심지하고 혈흔 증거 앞에서 무너져. 아, 신문지하고 혈흔이요. 그러면 왜?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거를 좀 한번 보자고. 이 사람 이름은 이화행이에요. 이화행.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네. 육군본부 군속으로 근무를 해요. 군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가 됩니다. 군무원하고. 예. 1983년 4월 달에 피해자 이 박 씨 이 여성을 만나요. 본처하고 자식을 버리고 박 씨하고 동거에 들어가. 그리고 이제 한 5년 지난 다음에 88년도에 여자 문제로 면직이 돼요. 퇴직금으로 간판 가게를 차렸는데 7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박 씨가 이가 동거남한테 역술 학원에 댕기라고
권유를 해요. 그러던 중에 박 씨의 둘째 남편 출소일이 다가오고 재결합해서 살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가한테 10월 14일 날 아침 10시 30분경에 애 아빠가 이제 출소하니까 네네. 그 사람하고 이제 결합을 해야 될 것 같아. 예, 좀 우리 집에서 나가주면 안 될까? 이거에 그 통보에 나가라는 거. 근데 이제 얘는 이화영이는 나 역술학원 졸업할 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이 박 씨는 이미 결정했잖아. 다 거절해. 성관계고 뭐고 일찍 거절하고 아예 이제 그 최종 나가달라는 시간까지 딱 정해서 말을 해요. 나가라고. 이게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화가 나니까 발로 걷어차버렸는데 이단협착이 한 것 같습니다. 기절을 하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자식이 총 길이 25cm예요. 어우, 기네. 과도로 가지고 와서 마구 찔러버린 겁니다. 칼과 쇠톱으로 시신을 11토막 냈습니다. 각 부위를 신문지 하나에다가 네. 활 싸고 이런 식으로 신문지와 비닐로 싸가지고 장롱 위에다 일단 숨겨요. 10월 14일 날 네. 밤 10시경에 10시네. 몸통을 배낭에 넣어 짊어지고 나가서 아까 그 발견된 장소에다가 유기한 겁니다. 농원에다가 갖다 유기한 거네. 네. 그 다음에 10월 15일 날 04시경 네. 양 다리 2개를 봉천 11동 군인 아파트 뒤편 야산에 유기해요. 그 다음에 밤 21시 40분경에 양팔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봉천 6동 한일은행 봉천지점 앞 쓰레기 수거 손수레 2대에다가 하나씩 던져가지고 유기해요. 아하이. 그러니까 마구 분산시키는 거예요. 대퇴부 2개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봉천 11동 모 주유소 뒤편 청소차 적재함에다 던져서 유기해. 그리고 10월 16일 날 22시경에 머리를 배낭에 넣은 후 택시를 타고 대림동으로 이동해서 노상 청소차 적재함에다 던져서 머리를 유기합니다. 엉덩이 부분을 네.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차에다 집어던져서 유기를 합니다. 근데 수사팀이 피해자 다리는 찾아냈어요. 다리 찾아내고. 근데 나머지는 회수 못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이놈은 이제 구속 송치가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됐는데 1심이 1990년 4월 13일 날 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 선고가 사형 선고 떨어졌습니다. 검찰도 사형 구형했었고요. 사형 구형했고요. 예. 이게 90년 되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예. 사형이 확정된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사형 확정이 됐고요. 집행 여부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뭐 무기로 살고 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네요, 교수님. 봉천동 동거인 토막살인 사건. 진짜 잔혹하죠. 이분도 안타까운 죽음이시네요. 돌아가신 분이. 그렇죠. 저는 제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 사건 통해 알았네요. 제보 탐문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꿈 얘기까지도. 예, 꿈 얘기도 섬찟하죠, 그렇죠? 예. 어우, 아까 소름 돋았어요. 예, 오늘 340회 대한민국 살인 사건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교수님. 예. 네.